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로봇 산업에 참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최고의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에 관한 전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곽 대표님, 오늘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습니다. 네네.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소문난 잔치면 먹을 게 없겠죠? 예,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다고 어제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역으로 봤을 때는 먹을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거는 이제 짧은 관점에서 보느냐, 길게 보는 관점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셨겠죠.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좀 길게 보시고 매수한 분이라든가 장중 매매를 하신 분들이 조금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끝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계를 좀 길게 두고 본다면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예측 조사에서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가 26,000원, 현재 지금 거의 51,900원 정도 끝났죠. 10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참여 금액은 무려 63조 원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 물량 대다수가요, 유통 가능 수량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상장 초기 물량은 발행 주식수의 15%에서 18%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가능 수량이 적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상승분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먹을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식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호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딱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6개월까지만 잘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요. 1년 넘어가는 부분은 물량이 현실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두산 그룹사 두산의 지분과 우리 사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개월 이전 게 뭐냐? 15일 후에요. 15일 많지는 않지만 0.2% 비중이거든요. 한 13만 주 정도 나오고요. 1개월 뒤에는 2.2% 정도 됩니다. 한 14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니까 한 114만 좀 훨씬 더 넘겠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은 한 42% 정도 나오고 6개월 뒤 되면은 3.7%.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상장 후에 15일부터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5일부터 6개월까지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생각하시고요. 눌리는 경우가 있다면은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고 추가로 더 사준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좀 물리신 분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십사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에 대해서 우리 곽 대표님께서 자세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큰 모멘텀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장한 날 딱 봤더니 로봇 관련주들의 낙폭이 너무 깊습니다. 자, 윤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짚으면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장전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은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장전의 분위기들이었고요. 호가차들이 나오고 이제 실제 첫 체결이 이제 시초가에 나오게 되면서 살짝 뜨는 듯 싶었으나
주가들이 하락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는데 9시 전강에는 주가의 양봉을 강하게 띄우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뒤에는 이제 매물 출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도 물량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매물 출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통 주식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 출회로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좀 위축이 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제 다른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사실 안 팔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은 좀 과대 낙폭 분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기존의 로봇주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대장이라고 엮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배달 뭐 등등의 이슈가 떴었을 때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들의 대장이 없었지만 이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의 대장, 그다음에 지수격 종목의 탄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은 우리 또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하면서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장 당일에 지지부진하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가면서 흐름들을 잘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오늘은 조금 아쉬움을 떨쳐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주가 향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상장 첫날 장중에 160%가 넘어가는 따블에는 성공했지만 따따블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게 고평가 가능성도 네네. 제기되고 있어요. 자, 우리 곽 대표님께서는 조금 전 이제 긴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두산 로보틱스 과연 몸값이 적정한 수준이 어디라고 사실 보십니까? 조금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밸류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공모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26,000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공모가 수준에서 맞춘다면 29,000원 정도 오늘 지금 정도 따따상은 못 갔으니까 한 100% 정도 오른 걸로 치면은 한 5만 한 7, 8천 원 정도 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또 윤 대표 얘기한 것처럼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격 형성이요. 지금 뭐 그 공모가의 60%에서 400%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15,600원에서 10만 4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 어제 그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역이용해서 수익을 좀 남겼지 않았나 싶은데요. 길게 보시는 분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주도적인 입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들의 그 어떤 그 로봇 관련주들의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흐름을 잡아갈 것이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일에서 6개월 사이에 상황을 보시고요. 저점 매수 공략을 한다면 저는 아주 큰 수익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장 과정에서 4천억 원의 현금 실탄을 확보했는데요. 회사 측면에서 보자면 자, 이 자금을 어디에 활용하게 될까요? 윤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선택들을 좀 했다라고 좀 보이는데 일단 상장 당시에 투자 설명서를 보자면 2,850억 원을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사용할 계획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자금의 목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AMR이나 아니면 AI 등의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인수랑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메인 사업인 협동 로봇과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 분야들은 굉장히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연구개발, 그다음에 공장 증설, 해외 사업 분야 추진, 그다음에 마케팅 등의 각자 또 300억 뭐 내외 정도의 금액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업 분야를 넓히면서 입지를 좀 견고하게 다지게 되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또 주가적인 측면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좀 어우러져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또는 뭐 스윙 관점 이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에 진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곽 대표님 어떤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나요? 네네. 지금 우리 사실 뭐 거창한 얘기보다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과연 좋은 얘기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 포인트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로봇 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임금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은요. 공장화에서 자동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봇 활용처가 증가하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는 뭐 의료라든가 그리고 또 보면은 음식 이런 쪽에 다 사용되는 거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장기 테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고 있고요. 자,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로봇 현장 테스트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LG 클로이, 로보티즈가 있죠. 그다음에 SKT나 그다음에 SK 쉴더스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순찰 로봇, AI하고 로봇하고 합해져야 됩니다. 로봇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 필요한 거죠. 자, 한화 로보틱스가 출범했죠. 상장 안 됐습니다. 자, 어디에 집중할까요? 푸드 테크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산 로봇이 상장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게 투자 포인트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감속기 업체들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윤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요번에 자금을 확보해서 타 법인을 취득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현재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속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층적인 내용들 계속 나오니까요. 시청자님도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 그 산업 내에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날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러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러한 종목이 또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곽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실까요? 사실 그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 회사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할 거야 하면서 상장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장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겠습니다만은 2017년도 4월달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을 분할해서 그죠 나온 회사입니다. 일정 부분은 또 매각을 하고 일정 부분은 현대로보틱스로 가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주사로 된 거죠. 그게 HD 현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HD 현대 로보틱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주목해야 될까?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HD 현대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성장 기업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이제 오늘 가장 이슈가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기대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나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사실 흑자적으로 뭔가 올랐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매출액은 조금 등락이 있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적자였었다.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쪽에 적자를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로봇의 발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각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을 현찰로 주게 됐어요. 이 현찰을 앞으로 M&A라든지 아니면 로봇업계에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듯한 원동력들을 얻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성장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협동 로봇 시장, 즉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5% 정도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과 앞으로 인수가 되면서 나올 시너지,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협동 로봇의 이 성장성까지 더불어서 본다면 오늘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는 당장 오늘 또는 내일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면서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서의 황제주로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 성장성이 있고 황제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로봇주 측면에서 로봇주가 향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주들은 이제 시장 주도주로 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 이제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미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로봇주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투자 심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제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제품들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슬슬 이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마인드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앞으로 이 시장 주도주로 좀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빨리 움직여주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로봇주들은 지금 당장 뭐 한 달, 두 달 내에 봐야 될 산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뭐 1년과 2년, 3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로봇주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로봇주들 생각해 보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다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곽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네, 계실까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라고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 그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 봐야 되겠는데 그걸 자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그 가치 인정 과정에 있어서요. 상장이 그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높게 평가가 됐거든요. 그게 현대 로보틱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비상장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봐야 되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에서 6개월 사이에 오백 이슈가 있으니까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배가 있는 삼성전자가 뒷배를 갖고 있는 현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면은 인간형 로봇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휴머노이드. 예,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자동화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그룹사의 또 뒷배를 또 받아서 저는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삼성그룹이 밀고 있는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기회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랑 좀 어느 정도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진 로봇을 좀 준비를 했고요. 루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3년 이제 로보 월드에서 지금 이제 AMR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좀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스텀 AMR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차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던 자리가 AMR과 AI입니다. 자, 여기서 AMR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커스텀 AMR, 즉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맞춰서 상품들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고요. 맞춰줄 수 있는 게 뭐 가반화중, 차상장치, 그다음에 뭐 주행 방식, 구동부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너지들을 낼 만한 기업들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유진 로봇도 하나의 후보군으로 올라있을 수 있고 이런 이제 M&A나 아니면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에도 기회나 아니면은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투자적인 매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MR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좀 선보여 줄 때 과연 어떻게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적인 매력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오늘 로봇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